과거에는 지하철을 타면 다양한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신문을 보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 그리고 조용히 음악을 감상하는 사람까지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모두 다 똑같이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만을 바라보고 있다. 현실의 몸은 지하철 의자 위에 있지만 정신은 온전히 스마트폰 세상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PC방은 어떨까? 5명이 나란히 앉은 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연합해서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또한 우리는 SNS에 내가 뭘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책을 읽었는지와 같이 나의 일상을 온라인상에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은 물질의 세상, 즉 아날로그 지구에 있지만 우리의 생활은 점점 더 디지털 지구로 이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굳이 디지털 지구에 살고자 할까? 아날로그 지구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걸까? 인간은 옛날부터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고 더 많은 이웃을 만들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하며 살아왔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인간은 이런 욕구를 전부 다 채울 수가 없었다. 아날로그 지구에서 아무리 많은 건물을 짓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여행을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도 자신의 욕구를 전부 다 채우지는 못한 것이다. 이렇게 아날로그 지구에서는 채우지 못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 우리는 점점 디지털 지구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란 무엇일까? 메타버스는 초월 및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 및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인데,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상을 메타버스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메타버스란 현실을 초월한 가상의 세계를 의미하는데, 메타버스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걸 하나의 고정된 개념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메타버스는 이거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가장 깔끔하게 정리된 분류에 의하면 메타버스는 크게 4가지로 나눠진다고 한다. 증강현실 세계, 라이프로깅 세계, 거울 세계, 가상 세계,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혹시 포켓몬고라는 게임을 해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어플로 책상을 찍어보니 그 위에 동물이 나오는 걸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은 증강현실 세계를 경험한 것이다. 인스타그램에 오늘 먹었던 음식 사진을 올려본 적이 있는가? 공부하는 모습, 일하는 모습 등을 브이로그로 올린 적이 있는가? 여러분은 라이프로깅 세계를 경험한 것이다. 아이돌 팬카페에 가입해 활동한 적이 있는가? 온라인 화상 수업 또는 화상회의를 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은 거울 세계를 경험한 것이다. 온라인 게임을 해본 적이 있는가?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을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은 가상 세계를 경험한 것이다. 지금부터 메타버스에 속해 있는 증강현실 세계, 라이프로깅 세계, 거울 세계, 가상 세계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자. 먼저 증강현실이라는 개념은 199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현실 세계의 모습 위에 가상의 물체를 더 씌워서 보여주는 기술이 증강현실의 시작이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국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증강현실 게임인 포켓몬고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증강현실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물론 특정 상황에서 우리에게 강한 실제감을 전해주곤 하는데, 즉 무언가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한다고 느끼게 도와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여자친구와 함께 여름휴가 계획을 짜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당신은 바닷가에 가고 싶은데 여자친구는 산으로 가자고 한다. 이때 여자친구를 설득하기 위해 여자친구에게 눈을 감아보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상상해봐. 바다에 가면 파도 소리가 들리고 시원한 바닷바람도 있어. 진짜 좋을 것 같지 않아? 여자친구의 반응이 시큰둥하다고?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여자친구에게 눈을 감아보라고 한 뒤 스마트폰 앱으로 파도 소리를 들려준다. 그리고 부채를 펼쳐서 잔잔하게 바람을 일으킨다. 마지막으로 모래 한 줌을 준비해 손 위에 올려놓고 만져보라고 한다. 이때 당신의 여자친구는 이야기만으로 바닷가를 상상했을 때보다 더 큰 실제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처럼 증강 요소들은 우리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럼 본격적으로 증강현실 예시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 예를 들어 증강현실 렌즈를 끼고 요리를 해본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당신이 사용하는 도마와 칼 위로 재료의 어떤 부분을 자르고 어떻게 조리할지 가이드 이미지가 나타나게 될 텐데, 이처럼 증강현실 렌즈와 함께하면 요리가 한층 쉬워지고 재미있어질 것이다. 증강현실 메타버스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더 큰 실제감을 느끼게 해줄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라이프로깅 세계에 대해 알아보자. 라이프로깅은 삶에 관한 경험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뜻하는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이 모두 라이프로깅 메타버스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라이프로깅 활동에 열광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타인과 나를 연결해주는 소셜미디어의 기본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이 겪은 좋은 일에 대한 인정이나 축하, 나쁜 일에 대한 위로나 격려를 받고 싶은 마음에 소셜미디어에 우리의 삶을 기록하고 공유하곤 하는데, 여기에 바로 인간의 보상 기대 시스템이 작용하는 것이다. 소셜미디어에 무언가를 올리면 타인이 반응해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도파민이 분배되고, 실제 타인이 내가 기대했던 반응을 보여주면 엔돌핀이 분비되어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올리고 타인의 반응을 통해 행복해하는 과정이 끝이 없다는 점이다. 인간의 보상 기대 시스템에는 이제는 충분해요 라는 완전한 만족이 없는데, 따라서 인간은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피드를 올리고 더 많은 반응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거울 세계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 거울 세계란 실제 세계의 모습, 정보 구조 등을 똑같이 복사해서 만들어낸 메타버스를 뜻하는데, 거울 세계는 현실 세계의 효율성과 확장성을 더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 앱을 한번 살펴보자. 배달 앱에 나오는 식당들은 모두 현실과
공간 어딘가에 존재한다. 그런 식당에 직접 전화로 주문을 해도 될 텐데 우리는 왜 배달앱을 즐겨 쓰는 걸까? 첫 번째 이유는 전화를 걸면 통화 중일지도 모르고 어떤 메뉴가 있는지도 잘 모르며 주소와 메뉴를 통화로 알려주는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배달앱을 이용하게 된다. 여기서 현실 세계의 효율성이 더해지는 것이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배달앱을 이용하면 별점과 후기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현실 세계의 확장성이 더해지는 것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거울 세계 메타버스를 만들고 활용하는 기업과 국가가 늘어날수록 구글이 가지고 있는 지도 데이터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막강해질 것이다. 구글이 지도 서비스를 공개적으로 제공한 초창기만 해도 사람들은 구글이 왜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지도를 만들고 그것을 무료로 공개하는지 의아해했는데 거울 세계 메타버스가 활성화되면서 구글은 이제 여러 거울 세계에 밑그림을 주고 있는 거대한 권력자가 되었다. 이처럼 개인이 사는 가정집을 거울 세계에 복사한 에어비앤비, 회의를 할 수 있는 미팅룸을 거울 세계에 복사한 줌 화상회의 등이 모두 거울 세계 메타버스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의 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가상 세계가 남아있는데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고 설명할 게 많은 개념이라 이 부분만 따로 빼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카드를 클릭하면 가상 세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점점 더 발전하는 메타버스 세계에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뀔까? 인생을 살아가며 한 번쯤 알아두면 좋은 지식들을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마크의 지식 서재,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